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9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죠. 윤재욱 의원이 이 109표 중에서 65표를 얻어서 여유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윤재욱 그 후보가 투표 직전에 이 토론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 말이 주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 남았죠.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죠. 총선을 통해서 또 가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런 말도 했고, 최근에 이 정치 교체라는 이야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교체는 바로 인물 교체죠. 그러니까 총선 때 보통 한 3분의 1 정도, 현역이 물갈이가 되는데, 역대 총선에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는 별로 물갈이 할 곳이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다 휩쓸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서울에 49개 그 지역구 중에서 40개가 민주당이고 단 9개만 서울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물갈이 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죠. 인천, 경기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갈이는 영남에서 이루어진다. 텃밭 영남.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윤재욱 의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구의 삼선 의원이죠. 자, 그 대구의 삼선 의원이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공포에 떠는 여기를 딱 짚어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현역이 공천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것이 영남권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을 했다. 반면에 김학용 의원이 같이 경쟁을 했죠. 김학용 의원은 계속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의 불안감,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가 있죠. 본인이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이야기했고, 또 특히 김학용 의원이 일부 친윤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 친윤 핵심에서 대대적인 영남권 물갈이를 할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넘버 2, 당의 원내대표에 이 김학용 수도권을 대표를 한다는 김학용이 들었으면은 김학용을 통해서 또 김기현 대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영남에 대한 개혁 차원의, 그러니까 정치 교체 차원의 이 친윤 그룹에서 물갈이를 할 거다. 자, 그런 공포심이 있어서 이 영남권,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의 표가 윤재욱에게 쏠린 것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탄생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김학용이 되면 영남 공천 학살, 이 공포감이 좀 있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총선에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지금 용산 주변은 물론이고 여의도 선거에서 파다합니다. 정치교체,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정치교체는 인물교체다. 그리고 수도권, 현역 의원 많지 않아서 별로 효과가 없고 물갈이 해봤자 텃밭인 영남권이 타깃이 되고, 영남권이 타깃이 되는 거는 또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이 정권의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많은 득표를 올린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물갈이를 해야지 수도권이든지 충청권이든지 이쪽에서
또 물갈이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를 놔두고 다른 곳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 교체, 이것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는 텃밭인 영남부터 물갈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더 넓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물갈이 폭이 더 클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만 봐도 그때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데, 미래통합당은 현역 영남권 의원이 45명이었는데, 그때 4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4명을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컷오프 된 사람도 10명 있고, 불출마 14명 있는데, 불출마도 공천이 안 되니까 불출마를 한 거죠. 경선까지 가서 컷오프 된 사람이 10명이고, 그래서 결국은 현역 45명 가운데 53.3%, 24명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천을 못 받았는데, 여기는 절반 이상이 공천을 못 받았죠. 영남권에서는. 자, 이런 상황이,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른바 용산발 검찰군단 대거 투입. 검사 출신들이 한 40명 정도 몰려올 것이다. 그것이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제원 같은 경우는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검사 출신들을 또 검사 옷을 벗은 지 그 1년 이내인 사람은 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를 막기 위해서 최강욱이 냈던 법안이죠. 그 법안도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출신들이 40명이나 대거 공천을 받을까? 그런 데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있지만, 일단 거론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검찰 출신들은 주로 영남권에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한 5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 때 50%가 약간 상회를 했는데, 영남권 물갈이 폭이 70 내지 8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영남권에서 또 공천의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또 흥행에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아, 정말 국민의힘이 변했구나. 지금 무기력하던 이런 여당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때 총선 공천할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가게 되면은 물갈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물갈이가 불가피한데, 일단 PK 부산, 울산, 경남부터 보면은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부산 총선 출마 예정자 명단 이런 것이 돌았습니다. 이런 찌라시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진영에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총선이 1년 남으면서 특히 부산을 겨냥을 해서 이 출마 예정자 명단이 돌면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하는 그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찌라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건 복심으로 이렇게 불리죠.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어떤 현재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역 정가에서도 정말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경우를 놓고 보면은, 경남, 울산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은 15명이죠. 18명이죠. 그 중에 15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 5선, 지금 최다선, 이 2명이나 있습니다. 부산에 2명이나 있습니다. 서병수, 조경태. 그리고 3선이 또 4명이나 있죠. 김도업, 이현성, 하태경, 장제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초선입니다. 재선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자, 5선 2명, 서병수, 조경태가 과연 또 공천을 받아서 6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정가에서도 그렇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5선 2사람. 3선 4명 중에서 하태경은 지금 이준석과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태경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김도업, 이현성, 또
삼선, 3선에서 4선 가는 건 상당히 잘 안 됩니다. 보통 3선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3선 이상 동일 지역 공천 배제 원칙, 이런 것이 나오죠. 한 지역에서, 세 번까지 했으면 됐지. 그 네 번째까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3선이 넘으면은 동일 지역의 공천을 배제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은 장제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지역구로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험지 출마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험지 출마론과 같이 3선 이상 동일 지역 공천 배제 원칙 이런 것이 적용이 되면은 김도업, 이현성, 하태경은 물론이고 장제원도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친윤 핵심 그룹에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부산 지역부터 확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역의 그런 상황인데 이 출마 예정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출마 예정자들도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지금 부산 지역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자, 이진복 정무수석,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이진복도 부산 국회의원 출신이죠.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일단 비서관급 4, 5명 정도가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장해찬, 즉 당에서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도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에 나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 같은 사람들, 또 조성환, 내각에서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김기현 경선 캠프, 대표 경선 캠프에서 활동을 한 이수원, 메시지 총괄 단장, 이런 사람들도 부산에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산에 대폭 물갈이를 하면서 그 뽑아낸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다양한 갈래로 해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75%의 득표율을 올린 대구 경북도 지금 이 현역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단골 물갈이 지역인데 총선 때마다 대구 경북은 물갈이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 공천개혁의 상징처럼 이쪽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 역대 총선에서도 뭐 그런 기류가 있었죠. 가령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이 25명인데, 지금 3선 이상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25명 중에서 3선 이상 단 3명. 그동안 계속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3선 이상도 불안합니다. 주호영, 지금 직전 원내대표 5선이죠. 5선, 3선 이상들도 이번에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 21대, 그러니까 3년 전에 21대 총선 때 당 전체 교체율, 현역의원 교체율이 58.2%였는데, 이 TK 지역은 무려 64%가 물갈이가 됐습니다. 25명 중에서 9명만 생환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부산처럼 대타들이 지금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또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비서관급 5, 6명 정도가 지금 TK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재선 이상 TK 전부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법 여건 안에서 있는 것이죠.
초선들도 마찬가지로 전전긍긍 하는데, 워낙 그 존재감이 미약한 상황에서 초선들조차 지금 물갈이 대상으로 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용산에, 줄서기에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윤심이다. 이런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됐죠. 그때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이 출마하면 안 된다고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때 대구 경북 초선 의원이 14명인데 1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윤심을 쫓아서. 윤심을 따라가느라고. 당시에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만 내가 시당 위원장인데 어떻게 서명을 하느냐 해서 빠졌고, 나머지 13명이 다 서명을 했는데, 심지어 유성민계로 분류가 됐던 포항의 김병욱, 대구의 강대식까지 전부 다 서명을 했죠. 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초선들이 이미 용산에 줄서기를 한 이유도 대대적인 물갈이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교체론, 이것은 TK 그리고 PK의 역대급 물갈이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정치교체의 물꼬가 영남권 현역의원 물갈이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면서 영남권 지역 정가가 뒤숭숭하고 나중에는 패닉 상태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